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.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직에 복직이 되고 임금 등 본래 본인이 근로하였었으면 받았었을 임금 등 일체 금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야간 수당 같은 게 만약에 기존 근로자가 늘 해오던 취업규칙 등에서 이제 반드시 지급하여야 될 그 사용자의 의무가 주어져 있던 그런 임금이라면은 받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근로자가 늘 해오던 야간 수당이 있었다면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돼서 받을 수가 있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다 야근을 했었다 이런 걸로는 받을 수가 없고,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, 이제 이 부분 추가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정신적인 고통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, 이 부분이 보통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더라고요. 이걸 넘어서 더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가, 아니면 또 더 넘어서 사용자에게 그 채무불이행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던가 그랬을 때 이제 형법상 고의성이 있는가는 단지 그거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임금체불도 마찬가지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안 줬다고 해서 임금체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 이제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죠. 그래서 부당해고가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 그 불법행위 750조였죠. 같이 외웠었죠. 7하고 오직에 도망가면은 이제 불법행위가 적용이 된다.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,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판례를 보면은 아 정말 회사에서 내쫓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진짜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보낸 경우에 이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 이해가 돼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통상적인 이런 일상적인 용어로 쓰고 싶은데 또 판사님들의 용어로 써줘야지 되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이제 쓴 내용대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권의 남용을 넘어서, 남용, 보통 이제 남용까지도 나에게는 오로지 뭐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만을 끼칠 게 바로 남용이잖아요. 근데 그 남용을 또 넘었어. 그것도 더 넘었어. 그래서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,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해고 사유가 있었는데 그 비례 형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넘어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얄미워 죽겠어서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, 게다가 또 고의성도 있어야 돼요.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어 또는 조작을 한 거죠. 그리고 그래서 해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없어. 그런데 이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또 명백도 해야 돼.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이나, 여기서 이제 또 사회 상규상이라는 애매한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. 사회 상규상이라는 표현이 판례에 등장하는 게 여기가 저는 처음 봤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. 사회 상규상이라는 거는 사회에서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규칙이라고 뜻한답니다.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규칙,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여야 한다. 분명해야 된답니다. 분명까지. 그래서 이제 포섭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, 이 문장은 그대로 써줘야죠.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해고를 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었는가?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검토를 해야 되죠. 그래서 그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다. 어떤 연계고리가 있었다. 그러면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. 두 번째, 근로자를 축출하려는 사용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나? 또는 조작을 하였었던 그런 흔적이 있었던가?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포함이 되는 거고. 그리고 해고 사유 불해당의 객관적 명백성 및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, 고의나 중과실의 정도.
그 추억규칙상 뭐 그 해당되는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가.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조작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간 거죠. 축출하려는 의도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고의나 중과실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.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인 조작, 그 다음에 3번은 고의 중과실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해고권 행사가 사회통념상,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. 보통 이제 PIP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지금은 PIP도 굉장히 노무사님들이 그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통과되는 그 판례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런 판례들이 케이스 노트에서 조회가 안 돼요. 그러니까 프로 버전에서만 아마 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좀 희귀한 판례들이 되는 거죠. 부당해고, 불법행위는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. 특정한 요건을 성립을 해야 되고 그 사용자가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런 부주의한 그런 부주의한 부분이 사용자에게 있었어야지 된다. 그리고 사회통념상, 사회상규상 그런 용인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. 이제 이렇게 외워지네요. 자, 음악 들으면서 음악 들을 때마다 요 구조 눈에다가 바른 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음악 들어봅시다.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.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해고권의 남용을 넘어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해 나간 경우 등 해고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.